네,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팀은 지금 충청북도 옥천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이시고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님의 탄신 9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역사라고.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있어요. 자, 네, 여기 좀 사진 좀 비춰주세요. 이게 이제 예. 9월 15일 예. 약혼식 사진입니다. 대통령님과 박정희 중령과 여기 보면 예. 동그라미가 2개 있죠? 예. 그 당시는 무궁화가 아니라 태극 문양이 소령 중령 대령 계급장이었어요. 그래서 태극 문양 2개가 달렸죠. 예. 중령. 그러니까 박정희가 남로당 사건으로 죽을 뻔한 걸 이승만 박사가 살려주세요. 살려줘서 문관으로 예편합니다. 예. 그래서 문관으로 예편해서 문관이 되지만 워낙 똑똑하고 하니까 정보처에서 문관으로 공부를 했죠. 예. 박정희가. 예. 그런데 이제 뭐 얼마나 탁월한지 북한의 남친 루트를 다 파악할 정도로 예. 그러다가 이제 6.25가 납니다. 예. 6.25가 나니까 박정희가 바로 군에 복귀가 됩니다. 예. 소령으로. 예. 그래서 6월 15일 날 소령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 6.25 동란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지만 예. 만약에 6.25 동란이 안 일어났으면 박정희라는 청년은 그냥 교사나 하든지 예. 평범하게 역사에서 없어질 인물이죠. 그런데 6.25라는 걸 통해서 박정희가 군인 박정희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 부활하는데 9월 15일이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날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부산에 있는 모든 군수물자가 서울로 대구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 엄청난 군수물자를 탁월하게 지휘할 수 있는 장교가 누구예요? 박정희가 한 거죠. 예. 그래서 박정희가 군수물자를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메가더 사령관에게 총애를 받게 되죠. 일개 중령이. 그래서 12월에 결혼하죠. 예. 이게 이제 진짜 우리 민족의 12.12 사태입니다. 예. 그 약혼하고 결혼한 사진이에요. 네, 이제 한 3개월 후에. 그렇죠. 결혼하는데 이때는 대령으로 결혼합니다. 예.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대령으로 진급하잖아요. 예. 그리고 충무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랑 측 인사들하고 찍은 거예요. 예. 결혼하면 신부 측하고 찍고 신랑 측하고 찍죠. 예. 이건 신랑 측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전부 다 이제 뒤에 그렇죠. 계신 분들이 신랑 측, 예, 그래서 가족분들, 지인분들. 그러죠. 그래서 6.25라는 걸 통해서 박정희가 군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유경수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 자, 만약에 박정희는 이미 그 군을 늦게 갔기 때문에 예. 자기 동기인 정일권이는 이 별이 3개예요. 정일권에는 이미. 별이 3개예요. 네. 근데 이제 소령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안 세우면은 저 말년 소령 누가 결혼하겠어요? 보세요. 이게 199칸짜리거든요. 예. 엄청난 독립운동가의 부호 육종관 어르신이 누가 결혼시켜주겠어요? 그나마 이 인척상륙 성령하고 그 공을 세워서 이때부터 박정희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특징하는 대령으로, 그러니까 2기의 선두주자로 되는 거죠. 그런 장래성이 있는 그 청년이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하고 약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그걸 알아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런 청년의 미래를 알아보고 그리고 비전을 그렇죠 하고 알아보시는 눈이 그리고 사실 있으셨군요. 이미 김호남이하고 이혼을 했고 예. 그리고 소령 시절에 이현남이라고 이화여대 대학생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예. 근데 동거하다가 남로당 사건 때문에 이 여자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1949년에서 50년까지 1년 동안 예. 6.25 전쟁이 일어날까지 박정희는 죽은 인물입니다. 가장 인생이 힘들 때입니다. 남로당 사건으로 감옥에 가서 고문도 받고 예편도 당하고 사귀었던 이화여대 출신 이현남은 도망을 가고 그래서 아주 그 소망 없는 술에 쩔어가지고 정말 자살 직전에 있는 청년인데 6.25를 통해서 군인으로 부활하고 예. 유경수라는 탁월한 여인을 만나서 위대한 지도자로 부활하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짝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유경수 여동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아, 여사님 여동생분. 여동생 유계수입니다. 아, 네네네. 예. 유계수. 이제 결혼하는 거죠. 예.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는 얼굴이 피기 시작합니다. 예. 아, 제가 요 직전에 사진도 있는데 예. 완전히 몰골이 죽상해요. 근데 이때부터 피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어머님 이경영 여사님의 환갑잔치라고 돼 있거든요. 이분이 예. 이 장모님이시죠. 예. 이분이 1895년생이십니다. 네, 친어머니가 아니시고 이제 장모님, 장모님 그렇죠. 유경수 여사님의 친어머니시죠. 예. 그래서 이분이 1895년생이기 때문에 예. 회갑이면은 1955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이게 박근혜 영예거든요. 예. 몇 살 돼 보여요? 이게 박근영이고. 몇 살 때 보세요? 글쎄 한 5살. 5살 때 보이죠? 예. 그럼 5살이면은 52년생이니까 57년도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자기 역사도 내 기억이 잘못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나도 나 자신의 과거를 헷갈릴 수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1955년 사진이 아니라 1957년이나 58년도 사진입니다. 그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게 소장으로 진급한 사진입니다. 아, 추정하시기로는 소장. 그렇죠. 예. 별 2개로 소장으로 기념한 신년초 사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영 영예죠. 한 예. 3살 돼 보이고 예. 이게 박근혜 52년생이니까 예. 한 5살 돼 보이잖아요. 예. 그럼 57년에서 58년도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예. 한가짬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는 연구하고 조사해서 해야 더 정확한 팩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게 중요한 사진인데 그래서 있고 이제 이거 이제 교사 출신이시니까 맞아요. 뭐 예, 탁월하시니까. 옥천중학교. 예. 예. 그래서 박정희도 우리가 박정희를 군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사였잖아요. 예. 그래서 교사 출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5.16 혁명은 군사혁명이 아니라 교사혁명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혁명을 했지 사실 박정희의 원래는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의 마인드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사랑한 거예요. 예. 세종대왕이 국민을 가리키기 위해서 훈민정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분은 뭘 만들었어요?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오른쪽 가슴에는 항상 세종대왕의 마음이 있었고 왼쪽에는 이순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68년도에 동시에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을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시죠. 예, 그리고 시해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때 그 양복 주머니 오른쪽에 뭐가 있었느냐? 문경 초등학교 때 아이들 사진이 있었어요. 가슴에. 제자들. 그렇지, 제자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이.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이 교사의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야.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렇지, 교사의 마인드 평생.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제자로 생각하고 또 학생들을 생각하고 계속 민족 정신, 국가의 미래 이런 걸 가리키는 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라 세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군인으로서는 또 이런 부국강병으로 해서 일본을 이기고자 하는 그래서 친일파가 아니라 친일파라는 말이 다 조작된 정복자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원진 의원님이 대우지사장으로 중국에서 근무했다고 친중파라고 몰잖아요. 네. 잘못했잖아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20인 했었는데 그렇다고 친인도네시아 팝니까? 그런 개념으로 예. 인도네시아를 뭘 또 좋고 사랑하고 인도네시아 말을 하지만 그런 게 다른. 이 박정희가 만주신경공강학교 가고 거기서도 탁월했기 때문에 일본 육사를 편입을 시켜준 겁니다. 예. 그 당시 일본 육사는 동경제국대학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든 일본의 최고 에리트들이 들어가는 게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예. 거기에 감히 한국 청년들이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조선인 학생 중에서도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가문이 좋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일본 육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아무리 똑똑해도 일본 육사를 들어갈 수 없지만 만주신경공관학교에서 탁월하니까 일본 제국의 육사로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일본 육사를 했다는 건 뭐야? 당대의 일본의 모든 청년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육사 중에서도 최고 똘똘한 애들이 가는 애가 포병입니다. 왜? 수학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서 1등 수석 졸업자는 자동으로 공병이나 포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육사 중에서도 최고 에리트들이 가는 게 포병인 거예요. 예. 근데 박정희는 탁월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포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도 또 1등을 했어요. 워낙 두뇌가 좋으셔서.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이
박정희라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왜? 조선의 청년이 와가지고 일본 육사에서 수석을 하니까 당시 박정희 하면은 뭐 설설설 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걸 통해서 일본의 모든 시스템, 체제, 일본이 그렇게 강성하게 된 모든 문화 역사를 통달했다는 의미지 예. 친일파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극복하면서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제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친일파라고 모든 분들한테 반박을 하려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딱 되겠네요. 그래. 그래서 너무 자, 말씀 예를 들어서 잘하셔서. 포항제철 얘기 많이 하죠. 예. 포항제철. 예. 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금 포항제철 세계 1위고 예. 포항제철은 사람의 쌀이기 때문에 제철이 돼야 철도도 놓고 뭐 하니까 그 포항제철을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이라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일본 제국이 된 이유가 나가사키 제철소입니다. 나가사키 제철소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사키 군함을 만들었다. 그게 제철소로 발전하면서 예. 메이지 유신 때에 그 나가사키 제철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초고도 성장해 세계 최강대국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1920년도에 항공모함을 최초로 만드는 게 일본입니다. 예. 항공모함을 최초로 만든 게 영국과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베이스가 어디? 나가사키 제철소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아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포항 제철을 한 거죠. 그것도 네. 미국에서는 투자를 못해. 그 그지 같은 나라 그거 성공한다는 거를 누가 장담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를 안 하는데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 때문에 일본의 제철소를 끌어들여가지고 포항 제철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일본이랑 경제 협력이나 지소미아 종료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종북좌파의 예. 아주 왜곡된 잘못된 정책이었고 예.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최고로 좋았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책을 일본이 다 믿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우리나라를 도와주지만 그래도 산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 전쟁터 이후에 거지 같은 나라에 포철에 투자하고 경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전자산업에 투자한다는데 그 이득이 나올지 미국 사람들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투자했는데 그런데 박정희라는 인물이 미국 대신에 일본의 모든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던 거는 예. 그만큼 일본의 모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성공하고 왜? 저 사람은 일본 육사 들뜨겠으니까 무엇이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 저분은 도와주면 배신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신뢰와 존경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폭적으로 도와줘서 우리 경제 발전도 성공했던 거죠. 예. 근데 이 모습은 군부대 세찰하시는 유경수 여사님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진정성이 있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랑 너무 똑같으세요, 정말. 요거 이제 백골부대 3사단, 예. 3사단 방문했을 때입니다. 부대 마크가 보면. 너무 닮으셔서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자, 요건 이제 속리산 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속리산 관광 도로변. 예. 도로변에 있는 이제 초가집들 방문하셨을 때 모습이고, 이제 우리 또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유산이죠. 고속도로. 예. 지금 포장 공사할 때. 요건 관광고속도로. 관광고속도로.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경부고속도로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대통령의 포병 전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본 육사 중에서도 포병을 들어갔댔잖아요. 최고 에리트. 그리고 박정희의 별명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아세요? 나폴레옹. 예. 나폴레옹이 포병이었잖아요. 예. 왜 나폴레옹이 유명하냐? 바로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였어요. 최초로 포병 전술을 통해서 유럽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기마 부대라고 그러죠? 네. 기마 부대가 최정예고 그 기마병 전술이 최전선이었었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포병 장교를 최초로 기동 포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땐 그냥 그 당시는 포를 끌고 가서 빵 쏘고 또 이동해서 빵 쏘고 그렇게 전쟁의 보조도구였었는데 나폴레옹이 포에다가 마차를 연결시켜가지고 기동포병을 만든 거예요. 그 기동포병을 만들어서 영국의 유럽의 기마 부대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 유럽을 제패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의 기동포병의 핵심이 뭐냐? 속도예요, 속도. 근데 박정희가 나폴레옹이 최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포병의 속도 개념을
결합시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거기에 왜 그러냐면, 자, 경부고속도로를 원래는 8차선으로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김대중, 김영삼이가 반대해가지고 네. 4차선 노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는, 자, 그때 동시에 일본의 나고야 고속도로가 놓여졌는데, 네. 나고야 고속도로는 6년 걸렸습니다. 예.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2년 8개월 만에 끝냈어요. 뭐냐? 거의 반이 있네요. 그렇죠. 예. 완벽하게 오래 걸려서 빨리 놓는 것보다 빨리 개통을 시키면 물자 유통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도로라는 거는 하자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낮에 보수공사 해야 되니까 그때 보수공사하면서 확장해도 된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단기 500km 고속도로를 2년 7개월 만에 네. 그것도 최소 경비로 그리고 순수한 우리 행정력과 자원을 가지고 외국에도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2년 8개월 만에 고속도로가 뚫려지니까 물류통이 급속하게 되면서 경제봉이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금방 내 8차선을 확장이 됐던 거죠. 한 치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그렇죠. 100년을 보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포병의 속도 전술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예,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속도가 하나가 빨라지면 다른 속도도 다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 개발 있잖아요. 예. 그게 경부고속도로가 뚫림으로 말미암아 거기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테헤란로가 생기고 전자산업이 발달한 거죠. 지금 강남 역삼동에 있는 그렇죠. 테헤란로. 그게 예. 경부고속도로가 열리면서 양재 쪽과 강남로가 개발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신도시가 되면서 전자산업이 들어오게 된 거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예. 아우, 무슨 사전이신데요? 그냥 걸어다니는 사전이세요. 보여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기자님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저요? 아, 모르는 부분도 많죠. 우리 공화당 조실철 원장님께서 너무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